LA 산불이 도시를 집어삼키며 절망이 모든 것을 뒤덮은 순간 대피소에 새로운 생명이 불어넣어졌습니다. 연기와 불길 속에서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었고 공기는 무거운 침묵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연대와 희망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불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타인을 위해 먼저 손을 내민 한인 커뮤니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든 작은 변화는 단지 대피소에 머무는 사람들이 아닌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강렬한 감동과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LA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미국인입니다. 저의 한국에 대한 첫 기억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대학 시절 한국 유학생들과 프로젝트를 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들끼리 모여 다니며 영어를 쓰기보다 한국어로만 대화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이 왜 그리 이기적으로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때부터 제게 단단히 박혀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어요. 그 후로도 한국은 제게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인해 주변에서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를 보는 친구들이 많았지만 저는 그 흥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한국 문화가 특별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단지 유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의 태도가 한 번은 제 친구와 큰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제 절친 로라가 저를 설득하려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와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이었어요. 저는 무심코 말했죠. 그 사람들, 그냥 자기들끼리만 친하고 다른 사람들은 신경도 안 쓰잖아. 그 말에 로라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한국인 친구들에게서 받은 도움과 따뜻함을 이야기하며 저를 비판했어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녀가 단지 감정적으로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강한 국가적 자부심도 때론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면 왜 모든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는 걸까라는 질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한국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만한 경험이 없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입장에서 한국인들은 자존심이 지나치고 고립된 민족이라는 이미지로 저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바로 LA 산불이었습니다. 불길이 도시를 삼키며 집과 기억, 그리고 저의 미래까지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맑고 캘리포니아의 따뜻한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오후가 되자 상황은 급격히 변했습니다.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불길이 멀리서부터 서서히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저는 믿기 어려운 눈으로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스에서는 긴급 속보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세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몇 가지 필수품만 챙기고 집을 떠났습니다. 불길은 이미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고 거리에는 대피하는 차량들로 혼란스러웠어요.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집을 떠나던 순간 저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집, 가족과 수많은 추억을 쌓았던 공간이 곧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대피소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피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절망, 불안, 그리고 피로감이 뒤섞인 얼굴들이었습니다. 대피소의 공기는 퀴퀴했고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가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역시 저처럼 모든 것을 잃은 이들일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불길은 언제 잡힐까? 우리 집은 무사할까? 이 상황이 끝난 뒤에도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답을 알려줄 수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눴지만 모두들 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어두운 밤이 되자 대피소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불길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고 공기는 숨쉬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대피소의 물품은 빠르게 고갈되었고 도움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곳에서의 첫날 밤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어른들은 작은 방에 모여 앉아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장 끔찍했던 것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대피소는 점점 더 무거운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대피소는 여전히 침울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공기는 탁했고 사람들의 얼굴엔 밤새 이어진 불안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모퉁이에 앉아 물 한 모금으로 갈증을 달래며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대피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온 건가요? 사람들은 창밖으로 고개를 내밀며 궁금해했어요. 잠시 후 그 소리의 주인공들이 대피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라고 자신들을 소개한 그들은 마스크를 나눠주며 대피소에 발을 들였습니다. 각자의 손에는 상자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물, 생필품, 음식 같은 물건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가져온 물품들을 보며 순간적으로 멍해졌습니다. 상자 속에서 나오는 물건들은 모두 정갈하게 포장되어 있었고 음식은 따뜻한 김밥과 국물 요리였습니다. 이곳 대피소에서는 차갑고 건조한 비상식량만 보던 저에게 이 음식들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낯설고 따뜻한 것이었어요. 여기 따뜻한 김밥이에요. 조금이라도 드시고 힘내세요. 한 한국인 자원봉사자가 제게 김밥을 건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음식을 받아들고 처음에는 멈칫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받는 친절이어서 그런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입 베어 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감정을 억누르려 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김밥의 온기와 맛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얼어붙은 무언가를 녹여주는 것 같았어요. 대피소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나눠준 음식과 물품 덕분에 사람들의 얼굴엔 작은 안도감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인들은 음식만 나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역할을 분담하며 대피소 곳곳을 정리하고 부족한 물품을 체크하며 계속해서 물자를 들여왔습니다. 마치 대피소를 운영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처럼 체계적이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대피소 구석에서 울고 있던 한 아이에게 자원봉사자가 다가갔습니다. 그는 작은 인형과 과자를 내밀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고 아이는 처음엔 경계하더니 이내 마음을 열고 웃기 시작했어요. 그 웃음소리는 대피소 전체에 전해지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아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한인 커뮤니티는 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다시 대피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전보다 더 많은 물품과 도구들을 들고 왔어요. 물과 음식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작은 테이블과 의자들까지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빈 공간을 활용해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대피소 한가운데에 물품 배급소를 꾸리고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피소 한쪽에 작은 휴식 공간을 만들어 어른들이 잠시라도 쉴 수 있게 배려했고 아이들을 위해 간단한 놀이 도구를 배치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사람들에게 다가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필요한 물건이 있나요? 오늘은 어떤 게 부족한가요? 이 간단한 질문이 대피소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점차 자신의 필요를 말하기 시작했고 자원봉사자들은 그런 요청에 응하며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 사이의 분위기까지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이전에는 서로 고개를 숙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원봉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인 자원봉사자들의 모습을 본 다른 이재민들 역시 점차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한인들이 하는 일을 돕기 시작했고 물품을 정리하거나 어린아이들을 돌보는데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대피소에서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놀이 공간에서 뛰어놀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고 어른들도 서로 대화를 나누며 조금씩 여유를 되찾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피소의 무거운 공기를 따뜻한 분위기로 바꿔놓았습니다. 긴박했던 초반의 분위기는 이제 무기력함으로 바뀌어갔고 불길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계속해서 대피소와 피해 지역을 오갔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여느 때처럼 자원봉사자들이 물품을 나르고 대피소 곳곳을 정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이클이라는 한 자원봉사자가 제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물은 충분히 드셨나요? 부족하면 말씀하세요. 저는 그가 저를 신경 써주는 모습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맙다고 대답하며
물 한 병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마이클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그는 부모님이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에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가족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웃들이 도와준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의 말은 이번 재난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신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인 자원봉사자들이 대피소 바깥에서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피소 내부뿐만 아니라 화재 피해를 입은 소방대원들과 다른 지역, 이재민들까지 돕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물품을 나르는 트럭과 식사를 준비하는 한인 식당들, 그리고 끊임없이 협력하는 모습은 그들이 가진 연대의 깊이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들이 보여준 배려심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녀의 건강을 걱정하며 자원봉사자에게 말을 걸자 봉사자는 몇 시간 뒤에 비타민과 의약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 한마디가 그날 밤 내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해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왜 그들이 우리와 다르다고만 여겼을까요? 제가 알지 못했던 한국의 진심이 이제야 비로소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제가 가진 편견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고, 저는 그런 깨달음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새로운 물품을 가져오는 것 외에도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대피소 중앙에 임시 무대를 설치하고 간단한 공연과 음악을 준비해 사람들에게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려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중 한 명은 통기타를 들고 나와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이내 사람들은 하나둘씩 박자를 맞추며 손뼉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는 무대 앞으로 나와 춤을 추기까지 했고 그 모습에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음악과 웃음은 대피소에 쌓여있던 무거운 공기를 조금씩 걷어냈습니다. 여기서 공연을 할 줄은 몰랐어요. 한 어머니가 옆에 앉아있는 저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그 손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준 작은 풍선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날의 행사는 단순히 웃음을 주는 것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모두가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한인 자원봉사자들은 공연이 끝난 뒤에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세심히 챙겼습니다. 그들은 늘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한숨이나 불안한 눈빛조차 놓치지 않고 살피는 모습은 그들만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이곳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은 희망을 심어줬고 연대를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낸 변화는 단지 이 대피소 안에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피소 생활이 계속되면서 저는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기회가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여전히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물품을 나누고 음식을 준비하며 때로는 지친 어깨를 토닥이며 대피소 사람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가 필요한 분유가 부족하다고 하자 한인 자원봉사자는 다음날 아침에 바로 분유와 기저귀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움을 전했고 자원봉사자는 밝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기가 건강하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어려운 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진심은 제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그들에게서 배운 연대와 희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한인들이 제게 해준 것처럼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습니다. 산불은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만 그 속에서 저는 제 삶을 완전히 바꿀 만큼 소중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저를 도운 사람들이 아니라 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열어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인들을 단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